그런 말씀하셔서 좀 쑥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전성훈 교장 선생님을 모실 생각을 했냐. 지난 한 10년 이런 그 노후설계 강의를 하면서 이 자녀 교육을 바꾸지 않고는 방법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전성훈 교장 선생님께서 이 강의하시는 거를 제가 동영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다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능하면 좀 이번에 강의를 좀 듣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대전에서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을 좀 제가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00세 그러는데 100세 인생이 꿈이 아니거든요.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이 재수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뭐하고 살 거냐, 뭐 먹고 살 거냐. 여기 이 고려대학교의 박유성 교수라고 하는 분이 연령대별로 100세 도달 가능성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945년생 해방중이 금년에만 70세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면 남자는 4분 중에 한 분, 여자는 3분 중에 한 분이 100세를 돌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58년생 그 유명한 5편년 개띠 재작년에 민가계에서 만 55세로 정년퇴직한 나이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남자가 44%, 여자가 48%가 97세를 돌파한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교통사고만 안 당하면 다 100살입니다. 나는 이제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근데요, 이 문제는 노후자금이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그 금리가 10몇 %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 약간씩 준비를 하셨을 텐데 금리가 10%일 때는 몇 천만 원만 마련을 해도 이자가 쏠쏠했거든요. 10%일 때는 정기예금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의 금리 수입이 필요하다. 1년이면 1200만 원이니까 예금이 1억 2천쯤 되거든요. 지금은요, 농협 1.9%, 시티은행 2.7%, 2%가 안 됩니다. 6억이 있어도요, 한 달에 100만 원의 금리 수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냐 아니냐 말이 많은데요. 소득 수준에 관한 이미 선진국입니다. 미국 CIA가 구매력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33,200달러로 영국, 일본, 프랑스가 우리보다 약간 많습니다. 이 스페인, 이태리는 선진국인데 우리보다 적어요. 이 말이 뭐냐? 앞으로 무지무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좋아질 가능성보다 가만히 있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시지만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두 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3, 40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연초에 4% 성장한다더니 3%, 2%, 지금 0%, 빵% 내생했어요, 지금. 저성장, 저금리,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시지만요,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되고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자, 1955년에서 63년 이 6.25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저도 55년, 60년 저희 시골 동네에 전기가 안 들어왔거든요.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미끄러져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2005년에 1.08명 둘이 만나서 한 명밖에 안 난 거에 의해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프랑스가 154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일본은요 36년 만에 진행이 됐어요. 그 일본이 전환해진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6년 만에 진행이 되거든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4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6년 동안에 칼같이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임진왜란 그 드라마 KBS 제일테일 드라마의 징비록 생각나실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풍신수길이 그 미친 자식은 왜 조선을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혔을까? 일본의 경제평론가가 쓴 조직의 성쇠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거길 보니까 이 1592년 임진왜란 나던 그 전 100년 동안에 일본이 전국시대였습니다. 전국에 100몇십 명 영주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풍신수길이를 따라다니는 놈들은 매년 고성장을 옵니다. 왜? 딱
땅 뺏으면 나눠주고 땅 뺏으면 나눠주고. 근데 일본을 통일해버리니까 뺏을 땅이 없는 거예요. 졸지에 그냥 0%치가 된 겁니다. 풍신수길이 풍신가 이게 일본 최대의 성장 조직이었답니다. 그게 졸지에 0%시대로 돼버린 거예요. 근데 100년 동안 전쟁만 하는 놈들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신상품을 개발하자. 아예 조선과 중국과 무역을 해서 해결하자. 근데 조선 중국이 무역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시장 개척,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자. 그냥 아예 쳐들어가 버리자. 또 조선 중국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뺏지도 못하고 풍인수길이 죽어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들이 물려받는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망해서 죽었죠. 그래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시 한번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일본의 무사 사무라이들한테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수염 기르는 놈들 잡아주겠어요. 대문 높이서는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무사 사무라이들이 고성장 폼만 잡으면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면으로 성숙돼 가는 겁니다. 이 교양, 인격 수양, 전문가, 그게 살아남는 거니까. 그런데요. 자, 그래가지고 풍인사가 몰라가고, 근데 이제, 신발을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 저성장 적응제로 들어섰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요, 지금 3, 40년 고성장 해왔습니다. 100년, 200년 성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누가 남느냐? 내면으로 성숙되고 전문가가 돼야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고성장 체질을 뽑아버리고 우리도 이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맞는 결핍의 시대에 맞는 그런 생활 습관, 그런 생활 태도, 그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 첫째가 뭐냐면 절약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 절약을 얘기하면요, 오늘 여의도 날도 추운데 재테크 강좌를 하니까 혹시 한 종목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게 절약하라고? 아니 세상에 그것 모르는 어디가 있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 4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요인, 거품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미국에 재미교포 한 사람이 서울 와서 3개월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그러죠.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간다 그러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앞으로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오늘 모임에 갔더니요, 유명한 교수가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랍니다. 금년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직 취업을 못했대요. 그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부탁 한 번만 하면 안 될 것도 아닌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9만 원 같은데 자기 돈이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PPT가요, 나눠드린 책에 92페이지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도중에 보십시오. 자, 우리가요, 한 달에 10만원 쓰는 사람이 9만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요, 그까이 거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열장수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